서가 명가. 이렇게 큰 왕경 왕성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왕권, 국가 권력을 가시적으로 과시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만들고 거기에 왕이 거주하고 관리들이 있고, 이것은 그 국가의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외국인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국 사절들을 봐라, 우리 국력이 이렇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제예요. 통제. 저 큰 공간 안에 다 모아두는 거예요. 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치의 효율, 그렇죠? 효율성. 저 안에 다 관공서가 다 모여져 있으니까 편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모아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네? 싸움이요? 제일 문제가 뭐가 생길까요? 식수. 네, 물, 위생, 생수, 아니 상하수. 그렇죠? 저게 많은 물을 공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기서 계속 이 하수가 막 나올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그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이런 대규모의 왕성에는 문제가 화장실 문제가 심각합니다. 화장실 문제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무덤은 이 안에 못 쓰게 하죠. 다 내보내죠. 무덤은 해결이 돼요. 맨날 거기서 아이고 하고 하니까 해결된다, 밖으로 보낸단 말이죠. 하수 문제, 화장실,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 또 하나는 이렇게 막 모여 있으면 뭐에 취약합니까? 전염병, 그리고 또요 화재. 되게 목조 건물이잖아요. 런던도 그랬잖아요. 다 불타버렸잖아요. 목조 건물 시절에. 이게 목조 건물 다 불나버립니다. 그러면 불 안 나게, 좀 불 덜 나게 하려면 지붕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타게. 뭘로요? 그게 기와예요. 처음에는 기와가 내가 왕이고 귀족이고 나만 쓴다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모이잖아요. 기와집 쓰라고 그래요. 기와집 쓰라고 해야지 불똥이 막 튀더라도 불이 안 나니까. 그래서 쫙 기와집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기와집이. 그리고 신라의 경우 보면은 숯을 만들어서 그걸로 밥해 먹고 쫙 그런 식으로 도시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국의 유명한 이 고도는, 우리에게 경주가 있다고 하면은 중국은 낙양과 서안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서안에 있는 역대 중국의 왕조들의 위치와 모습을 하나에 딱 오버래핑 해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공통점으로 보이세요? 이 강으로 인해서 막 범람되면서 성이 막 잘리고 무너지고 하면서 강 때문에 많이 파괴가 됐지만 강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잘못된 이제 이야기에 속아서 그 송파구에 있는 풍납토성이 절대 백제 왕성일 리가 없다. 바로 한강변에 있으니까 누가 왕성을 한강변에 바짝 붙여서 무너지게 하겠느냐. 동북아시아의 왕성 중에 강변에 붙이지 않은 왕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왕성은 다 강변에 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집안의 국내성, 경주의 월성 다 강변에 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식수 또, 예, 맞습니다. 식수 또 운송, 물류, 예, 맞습니다. 또 방어, 그 자체가 환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식수만 물만 드세요? 물반 고기반이잖아요. 예, 식자원. 그래서 저렇게 홍수가 나면은 피해를 보더라도 왕경, 왕궁, 왕성은 물 옆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강변에 있기 때문에 풍납토성이 왕성이 아니다라는 걸 말이 안 되는 게, 모든 왕성은 붕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강변에 있습니다. 이 보세요. 조조의 낙양성은 여기 있었는데 강이 치고 들어갔고 이렇게 다 망가졌어요. 그래도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작가가 참 잘 찍었죠. 야, 참. 여기 이제 고구려의 군대가 주둔했던 아차산 워커힐이 있고, 계로왕이 475년에 여기서 싸우다가 탈출을 해서 몽촌토성으로 가다가 잡혀서 고구려 군대한테 강제로 끌려서 여기 아차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그 역사의 현장입니다.
고구려의 장수왕의 군대에 의해서 백제가 한번 멸망하는 475년의 그 사건. 풍납토성은 전체 길이가 3.5km가 되는데 야 별거 아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별거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보았던 평성경, 등원경은 그거는 수도예요. 수도. 서울이에요. 한양도성이에요. 이거는 경복궁이에요. 근데 얘하고 평성경을 비교하면서 이 백제가 더 위대한데 일본의 평성경보다 작다고 하느냐? 너 토착외구다. 왜 백제를 깎아내리느냐? 아니죠. 얘는 누구랑 비교해야 돼요? 평성경이 아니라 평성궁이랑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왕성이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부여나 경주의 큰 수도, 이거를 일본의 등원경, 평성경, 평안경이랑 비교하는 것이고, 이런 애들은 아직까지 바둑판 모양의 큰 수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린 시절이에요. 그럼 얘는 이런 성 하나하나를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줘야지 공평하지. 얘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제일 키가 크고 공부 잘하는데 대학생하고 비교해서 너 키가 작으냐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많은 오해가 강변에 있기 때문에 홍수 피해를 당한다는 최근의 일입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을축년 대홍수 때 풍납토성이 피해를 본 건 사실인데 이때만 하더라도요 자연재방위에 있어가지고선 이 홍수의 피해를 입지 않은 우뚝 솟아있는 자연재방위에 있었던 성입니다. 그리고 이 3.5km를 우습게 보면은 안 되는 것이, 자, 이거는 같은 스케일로 비교해 본 겁니다. 이게 풍납토성입니다. 3.5km의 길이가. 이게 고구려의 집안에 있는 국내성입니다. 경주의 월성입니다. 서울의 몽촌토성입니다. 평양에 있는 낭랑토성입니다. 뭐가 제일 크니까? 풍납토성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같은 시기에 고구려의 왕성, 신라의 왕성보다도 훨씬 더 커요. 근데 억장이 무너지는 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욕을 하면서 사기꾼이다. 풍납토성이 규모도 작은데 이걸 왜 백제 왕성이라고 하느냐? 작습니까 이게? 둘레가 3.5km면 그런 성은 3세기, 5세기에 한반도만이 아니라 중국 만주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하남 위례성이 어디냐 하는 1000년이 넘는 논쟁은 위대한 역사학자가 풀지 않고 풍납토성을 발굴한 젊은 학자들이 풀었습니다. 예. 발굴해 보니까 이건 대가야의 왕성이라고 하는 요만해요. 요 앞에 왕궁터, 추정 왕궁터예요. 예. 해보니까 둘레가 3.5km, 이 기저부 폭이 40m, 높이가 12m, 동원된 연 인원, 총 노동력은 300만 명. 그럼 이게 왕성이지 누가 왕성 아닌 걸 짓겠습니까? 그냥 이거는 끝난 게임이에요. 문헌을 가지고 다산 정야용도 못 풀었고 이련 스님도 못 풀었고 김부식도 못 풀었던 그 수수께끼가 언제 풀려느냐? 20세기, 21세기 들어와 풀린 겁니다. 이게 옛날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아까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은 다 성벽이 많이 이렇게 낮아졌지만 과거에는 이랬어요. 해자가 돌아가고 이런 위풍당당한 성이었습니다. 뭐 이 시기에 이미 기와 건물들 나오고 제가 발굴했을 때 기와가 500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야 많이 나왔다 막 엄청나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 옆에서 국립문화연구소가 발굴했어요. 구덩이 하나에서 6,000점이 나와요, 기와가. 근데 그전까지 백제 기와 없다고 그랬어요. 공주에 가야지 기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구덩이 하나에서 6,000점이 나와버렸어요. 그럼 그 기와를 다 어디에 쓴 겁니까? 건물에 쓴 거잖아요. 기와집이 즐비했다는 얘기입니다. 고대의 기와 건물은요, 궁궐, 관청, 사찰, 이거밖에 없어요. 일반인들은 기와 건물 못 지어요. 귀족은 지을 수 있지만. 아까 기와 건물 지은 것은 도시가 아주 비대해지고 밀도가 높아졌을 때 국가가 기와 건물을 지으라고 강요하면 다 기와집이 많아지지만 이때는 기와집 자체가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많은 기와가 6,000점 나왔습니다. 무늬도 뭐 연꽃이 아니라 돈이 주렁주렁 열리라. 돈 좀 많이 벌자 이런. 우리 백제 기와 하면 되게 연꽃무늬 기억하잖아요. 그거는 웅진기부터 그래요. 공주부터. 서울 때는
돈이 막 나무에 막 열리는 걸 기대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몽촌 토성은 풍납 토성 남쪽에 800m 지변에 있어요. 근데 공간은 좁지만 방어하긴 더 좋은 게 이거는 일종의 산성처럼 구릉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훨씬 더 방어력은 좋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몽촌 토성 모르잖아요. 다 뭘로 기억합니까? 올림픽 공원으로 기억합니다. 80년대 88 올림픽 하면서 이 성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서울 잠실 스타디움처럼 이 성벽을 이렇게 성벽을 깎아가지고 좌석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발상까지 나왔고, 발굴조사는 대충 하고 빨리 올림픽 해야 되니까 그냥 성형수술을 빨리 해서 올림픽 공원이 돼버렸어요. 백제 왕성이. 그 여기에 펜싱장, 요트가 아니라 저 사이클 경기장, 수영 경기장이 막 들어섰어요. 너무 성형을 심하게 해서 누군지 모르게 돼버렸어요. 원래는 토성, 백제의 왕성, 풍납토성과 세트를 이루어서 두 개가 북성과 남성, 삼국사기와 일본서기에 보면은 계로왕이 475년 장수왕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아주 급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일 동안 고구려 군대가 공격을 하고 불을 놔버리니까 급해지니까 계로왕이 문을 열고 도망쳐서 북성을 떠나 남성으로 가다가 중간에 잡혀서 한강을 넘어서 아차산 가서 죽임을 당했다. 바로 이 남성으로 가다가 더 방어에 좋으니까. 예, 그런 지역이고 지금 발굴조사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도시인의 삶, 지방인의 삶인데 풍납토성에서 제가 조사를 직접 했지만 일반적인 마을에서는 안 보이는 현상이 많이 나왔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큰 집자리도 그렇지만 큰 아주 공력을 기울여서 만드는 특수한 건물, 현재 일본의 지금 신사 건물 같은 것들이 발굴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종교 제사 유적이냐 아니면 왕궁이냐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좀 더 파야 되는데 거기 민가가 있어서 지금 파지 못하는데 언젠가 조사하게 되면은 아마 풍납토성에서 백제 초기의 왕궁 발견 아마 또 크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아, 그때 얼굴 까매진 교수가 그때 얘기했던 바로 그거구나 또 기억하실 텐데, 정말 농담이 아니라 결국은 다 제가 잘하는 거는 어디 앞으로 아파트 개발될지도 제가 알아요. 문화재 조사 갑자기 많이 이루어지는데 예, 개발됩니다. 자, 일반 지방민의 삶, 예, 움집 이렇게 이제 이 시루에 물 끓여서 이제 밥 지어 먹고 이렇게 푸석푸석한 토기 사용하고, 하지만 부여의 아까 말씀드린 관북리 보면은 이렇게 돌로 냉장고를 만들고 이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음식물을 보관한 예, 그런 모습. 돌이 아니면 또 이렇게 나무로 각재로 또 박스로 짠 나무 냉장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대한 건물. 그 다음에 공방에서 만드는 대규모 폐기물들. 이런 겁니다. 부여 관북리에서 나무를 가공을 쫙 해가지고선 여기에 박스를 쫙 짜고 이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먹을거리가 나왔습니다. 다 썩어지만 씨가 있잖아요. 씨를 분석을 해보면은 뭐 복숭아도 드시고 살구도 드시고 참외도 드시고 왕머루도 드시고 이런 것들이 그냥 거기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예, 그런 것들이 비록 과육은 썩었지만 씨가 보여준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일반 지방의 마을 중에 제일 큰 마을 집자리가 이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평균 한 163쯤 될 텐데 한 대여섯 명 살겠죠? 대개 이제 이런 집자리들인데 대개 60제곱미터니까 20평 이하입니다. 20평만 10몇 평 되겠죠. 풍납토성에서는 전체를 파지도 못하고 일부밖에 안 파는데 사람 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102평이에요. 서울 강남에 지금 102평짜리 집자리 갖고 있으면 그게 보통 사람입니까? 예. 지방에서는 20평도 안 되는데 풍납토성에서는 102평 다 판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더 나갑니다. 지금 102평짜리 집이 발견된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와만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 다 깨지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상수도예요. 상수도 시설을 갖추고 도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왕궁입니다. 그 을충룡 대홍수 때 이런 뭐 귀한 물건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식량 창고인데요. 중국에서 수입한 큰 항아리가 한 30점 정도가 쫙 줄지어 있는 식료 창고가 나왔어요. 집자리가 아니라. 근데 그걸 다 속에 봤더니 이런 항아리 속에서 생선뼈가 나와요. 근데 저는 잘 몰라요. 그걸 또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럼 또 누가 옵니다. 생선뼈 전공하는 분이 있어요. 도미하고 보고래요. 근데 이렇게 생선을 우리가 회로 먹거나 말려 먹지, 이렇게 항아리 안에 넣으면 썩잖아요. 여기 뚜껑이 있었거든요. 뭡니까? 젓갈이에요. 삭혀 먹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고 젓갈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공부하기 위해서 몸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보고 젓갈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의 일부 지역에 일본 된장 미소를 넣으면은 보고 알이 독이 중화가 된대요. 특산품이래요. 저는 이게 도자기가 중국 거니까 또 중국에 물어봤더니 지금은 먹는 데가 없대요. 그렇게 치명적인 그 독이 있으면서도 그 피할 수 없는 맛, 이런 맛을 찾는 식도락가는 귀족들이라 그렇지 일반 백성들이 보고를 뭐 이 젓갈을 만들고 아니죠. 근데 이 항아리는 중국 건데 보고 젓갈까지 중국에서 온 거냐, 항아리만 오고 젓갈은 여기서 만든 거냐는 여전히 숙제인데, 우리 음식 문화 물어봐도 답이 안 나오는데 제가 뭐 먹어볼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뭐 훗날 신문에 뭐 백제 음식을 찾아서 무슨 뭐 보고 뭐 이런 얘기가 없기를. 예. 그 다음에 왕경인들은요 깔끔을 떨어요. 이 시기 다 공주들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실 문화가 발전합니다. 원래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이렇게 호랑이가 입을 딱 벌리고 있는 모습으로 변기를 만들어요. 그 중국의 신화에 신선이 산에 살다가 오줌 마려우면은 이렇게 휘파람 휘불면 호랑이가 온대요. 그러면 입 벌리게 하고선 그 소변 보고, 잔인하죠. 환경 보호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 때문에 이 남성용 변기를 호랑이 모양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게 중국 건데 백제에 들어오면은 청자가 토기로 바뀌는데 호랑이가 고개를 좀 싹 돌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개량해서 이제 이 호랑이 얼굴은 사라지고 이렇게 다리가 달린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변기를 쓴 거는 요즘 옛날에 우리 뭐 요강 쓰는 건 다 할아버지 할머니지만 이 변기를 쓴 거는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면 안 되는 고귀한 신분, 공주, 왕자. 그래서 이건 왕자들이 쓴 거고요. 그래서 저런 변기가 나오면 더럽다가 아니라 변기를 쓸 정도로 깔끔을 떨던 왕족, 귀족들이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야, 이게 화장실이에요. 경주에 돌에 딱 여기 앉으잖아요. 그럼 여기로 이게 들어가요, 이게. 갖고 이게 다 새 나가요. 그리고 이게 이제 대단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익산의 그 왕궁리 성은 무왕 때의 왕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은 이런 데 안 가는데 거기에 살던 공무원들, 뭐 내시들 이런 분들이 여기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3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작은 거, 중간, 큰 거. 그래서 큰 건 한 10명 쫄쫄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무가 있어갖고 발판을 걸치고 볼일을 보잖아요. 그럼 이게 일정 부분 넘치면은 일로 다 흘러 들어가서 쭉 물로 빠져 성 밖으로 나갑니다. 수세식이에요. 근데 이거 조사할 때 이런 거 처음 파보니까 젊은 연구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부동이 안에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팠단 말이에요. 근데 흙이 시커멓고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아까 우리 부여의 그 관북리처럼 막 씨가 나오고 하니까 이것도 냉장고구나 이러고 팠대요. 근데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냄새가 이렇게 나더래요. 계속 냄새 거짓말 같아. 냄새가 이렇게 1000몇 배는 지난 냄새가. 그렇게 냄새가 나더래요. 그리고 거기 이제 이 유물 이렇게 씻어주는 어머니들이 야, 이거 예쁘지 않냐? 이건 나무가 반질반질하네. 요만한 나무가 깎아서 만들었는데 반질반질해서 야, 이건 마스코트 같다. 나중에 봤더니 화장실이었고 그 반질반질한 나무는 지금의 티슈 그걸로 볼일 보고 또 이렇게 물로 또 닦아서 또 걸어놨다가 또 쓰고 했던 그 아주머니들이 아이고 이게 이쁘냐 반질반질하고 그러는데 여기 어떻게 알았느냐? 이 흙을 떠봤더니 기생충 알이 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기생충 알이. 이게 보고입니다. 기생충이 많다는 얘기는 도시화,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먹었고 여기 보면은 막 덜 소화가 별 얘기 다 안 해. 덜 소화가 된 음식물 나오니까 그 자체가 음식물.
또 뭐 떨어뜨려 흘려요. 집신도 흘리고 귀중한 문자가 있는 자료 목간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글자 공부하다가 뭐 맹자보다 떨어뜨리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화장실이 보물단지입니다. 서가 영감